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청주에서 제1차 통일공감 열린 광장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통일에 관한 지역 시민의 소리를 듣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통일 교육을 통해 앞으로 지역 통일 공감대에 중심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한림각에서 지역 적응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탈북 주민의 지역 적응을 돕는 하나센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현장에선 각 지역센터 담당자가 하나원 교육과정 및 센터별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센터의 발전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월 10일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한 최초의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사업이었죠. 개성공단 사업의 시작부터 중단까지, 그리고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향한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1년.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작년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에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기로 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그 결과 북한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연간 1억 불 이상 유입됐던 외화를 차단시키며 종전과는 다른 강력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했죠.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궁금증은 통일부 대학생 기자가 담당자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신동환 기자, 김원희 기자입니다. 저희는 대학생 기자단으로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기자라기보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전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을 시작할 당시에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국가안보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통일부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박성열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 산정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반수인 8명을 민간에서 구성을 하였고, 특히 그 중에 2명을 기업 측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함께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액이 확인됐기 때문에 객관성은 담보된 것입니다. 특히 국내 여러 다른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 기업들이 신고한 것을 다 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이 국민들께 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개성공단은 기업의 요청이 아니라 정부의 중단 방침 때문에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 이것 치고는 피해 보상 금액이 규모나 좀 적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 상황 외에 비상 상황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2004년부터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실시 중에 있었는데요.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에도 역시 보험제도에 근간을 두고 여러 가지 피해 지원을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도 특별히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보험에 가입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빙을 실시하여 추가 지원을 연말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확인한 피해 금액 7,779억 원 중 5,200억 원을 지원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12억 원이 지급되어서 신속하게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분야별 지원 대책도 시행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험금이라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위험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거고, 그러면 정부 차원의 보상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경협보험은 명칭은 보험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보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경협보험금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국민 세금인 정부 재정으로 충당이 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남북경협보험 설계 시에 대북 투자는 해외 무역 투자보다 위험도가 높고 가입 대상자가 적은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을 시킬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부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대한 조건으로 특별히 설계해서 보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지급된 보험금 역시 2015년에 기업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14억 원에 불과한 반면 지급된 보험금은 3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예정인가요? 물론입니다. 정부는 작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후에 발표한 자금 지원, 세제 지원, 고용 안정 지원, 대체 생산 기반 마련, 조달 및 판로 확보 등 5개 분야의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 연장 실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 진단, 개별 기업 소통을 통해서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가 잘 몰랐던 사안이 많은 것 같네요. 새로 알게 된 사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김원희, 신동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의 기업 중 약 93%에 달하는 115개의 기업이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기업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한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 중 하나인데요. 북한에서도 이 인천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살펴보는 인천 상륙작전, 함께 보시죠. 작년 여름 7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빼앗긴 대한민국. 이에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모두의 반대 속에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는데 한편 북한에서는 월미도라는 영화를 통해 인천 상륙작전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기념하고 있다. 그들은 최고사령부의 명령대로 인민군대의 전략적 후퇴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적으로 싸워 3일 동안이나 적들의 상륙을 막아냈습니다.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 하나의 전쟁을 바라보는 남북의 다른 시각을 살펴본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김일성의 부대는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한다. 전쟁 발발 단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동쪽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은 이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16개국 군인들로 구성된 유엔군을 이끌고 부산항으로 들어온다. 당시 총사령관은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은 낙동강에서부터 전면전을 펼칠 경우 아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인천 해안을 통해 서울을 수복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The Incheon tides are the worst in the world. They rise and fall at an average rate of 29 feet each day, sometimes as high as 36. Our ships will be stranded within 10 minutes of entry. 5,000 to 1. 5,000 to 1. That's the odds that you get on this one. This is the riskiest military operation that I've ever encountered. 문제는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좁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 보니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것. 1950년 9월 15일 새벽, 거센 반대 속에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인천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의 방어태세는 엉성했고 유엔군은 약 2,0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을 쉽게 제압하고 인천을 탈환. 그로부터 약 1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는 데에도 성공한다. 여기까지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남한 영화 속 인천 상륙작전이다. 우리 이제 그때를 더듬어 보자. 한편 북한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월미도라는 영화가 있다. 지휘부에선 메카도가 5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를 15일까지 3일 동안 고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북한군 한 개의 포병중대 병사들이 월미도에서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끌고 온 5만 연합군을 단 4문의 포로 막아냈다는 내용으로 퍼부는 폭격을 끝까지 버티며 유엔군 함정 13척을 격침했다고 자랑하는데 북한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6.25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들 중에 하나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교시를 했는데 월미도 해안포병 중대원들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미군 상륙을 막아냄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전략적 후퇴를 도왔습니다. 참 대단한 영웅들입니다. 김일성 교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로서는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소구경포 내문으로 수만의 그 미군을 막았냐. 우리 인민군대 참 대단하다. 그 더 나가서 그 전투를 이끈 김일성 장군이 참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남북이 전혀 다른 영화를 만든 것. 물론 영화 월미도는 북한의 정치적 선동을 위해 제작된 일방적인 무용담이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날 새벽에 시작돼서 2시간 만에 끝나서 인천시에 들어왔다가 서울까지 들어오는 거로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날짜를 앞당겼어요. 9월 13일부터 13, 14, 15, 3일 동안 소구경포 내정으로
몇만 대군을 막아냈다. 그런데 그게 사실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쟁의 역사만큼 이념적인 갈등으로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나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